이 푸시하고 풀의 움직임.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오른팔이 펴지려면 왼쪽이 비켜주면 얘가 꺾일 일이 없겠죠. 근데 얘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의 방향 아닐까요? 방향? 터지니까 그 나름대로 어떻게 또 생각을 하냐면 임팩트 순간에 왼쪽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공이 똑바로 간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얘는 쓰려고 그러고 얘는 막히려고 하니까 올라타는 거지, 이렇게. 그럼 대부분 이렇게 터지죠. 왼쪽으로 터지다 그걸 보상하려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잡아 끌어요. 그러면 또 절로 또 가는 거고. 이렇게 한번 저를 한번 끝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연습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7-4 스트로크 이제 타입 앤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4개의 파워 소스 어큐뮬레이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쓸 거냐. 이것도 이제 스윙어랑 히터랑 좀 다르게 쓰이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파워 어큐뮬레이터는 골프에 필요한 파워 축적을 하는 역할을 한대요. 1번이 뭐였냐면 오른 팔뚝이 회전에 의해서 접혔다가 펴질 때 나오는 게 1번.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왼손목 코킹이 됐다가 풀릴 때 나오는 게 2번. 3번이 팔뚝이 접히려면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패닝 모션. 이게 3번. 그리고 4번이 뭐냐면 왼팔이 다운스윙의 처음 시작은 하체 움직임이잖아요. 그럼 왼팔이 여기에 걸렸다가 그 다음에 하체 움직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나오는 게 4번. 그러니까 이 4가지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쓸 거냐에 따라서 이제 히터 패턴, 스윙어 패턴으로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큐뮬레이터 조합은 가능한 베이직 스트로크의 모든 변형을 만들 수도 있대요. 히터 같은 경우는 1, 2, 3, 스윙어는 2, 3, 4. 지만 때로는 한 개만 쓸 수도 있겠죠. 뭐 퍼터 같은 경우는 그냥 왼팔 놓고 오른쪽 팔꿈치만 이렇게 접혔다가 피스톤 모션으로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때로는 여기서 3번하고 뭐 1번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스트로크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대부분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특정 스트로크로 제한되면 효과적일 수 있지만 100% 호환할 수 없대요. 이거는 이제 오른팔하고 몸에 원심력을 쓰는 움직임이 이제 상충이 되니까 원심력을 쓰면서 오른팔을 써버리면은 왼손목이 벤트되면서 이렇게 꺾이는 이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같이 쓰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 푸시하고 풀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 손목을 벤트 상태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자, 여기서 오른팔이 펴질 거잖아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오른팔이 펴지려면 왼쪽이 비켜주면 얘가 꺾일 일이 없겠죠. 근데 얘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게 치면서 또 이제 거리를 내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요? 거리를 멀리 가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고 제일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 공의 방향 아닐까요? 방향. 터지니까 그 나름대로 어떻게 또 생각을 하냐면 임팩트 순간에 왼쪽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공이 똑바로 간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얘는 쓰려고 그러고 얘는 막히려고 하니까 올라타는 거지, 이렇게. 그럼 대부분 이렇게 터지죠. 왼쪽으로 터지다 그걸 보상하려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잡아 끌어요. 그러면 또 절로 또 가는 거고. 이렇게 한번 저를 한번 끝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연습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벤트 각을 이렇게 막대기 긴 거를 이쪽을 길게 놓고 여기다 놓고 샤프트 평행인 위치에 놓고 여기서 오른팔이 이렇게 펴지는 것만큼 왼쪽이 이렇게 비켜져서 이 끝이 내 몸 사이드를 안 때리는 연습. 근데 얘가 막히는 순간 얘는 꺾이겠죠. 그래서 타미플로이드가 이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럼 손도 이렇게 보면, 자, 손이 여기 있어요. 얘를 안 때리려면 손이 오른쪽이 푸시가 되는 것만큼 왼쪽이 풀이 되면 손이 점점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백스윙을 이렇게 했으면 다운스윙을 하면 여기서 힙이 먼저 가죠. 그럼 힙이 먼저 가면 이 척추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오른쪽이 밑으로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상체를 이렇게 스파인 앵글을 이렇게 수직으로도 숙였기 때문에 오른쪽이 이렇게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이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려면 얘는 비켜줘야 돼요. 그리고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클럽이 내 몸 앞으로 오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낮아진다는 건 왼쪽이 올라가는, 그렇죠, 올라가기도 하지만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스파인 앵글을 수직으로 유지했으면 공이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가까워진 것만큼 또 얘는 좌우 대칭으로 움직이잖아요. 가까워진 것만큼 왼쪽 어깨는 멀어져야죠, 공에서. 이게 결국 푸시하고 풀의 움직임이잖아요. 히터는 어큐뮬레이터 1번, 2번, 3번을 조합해서 쓴대요. 근데 아까 우리가 했던 거예요. 왜냐면 어큐뮬레이터 1번은 프레셔 포인트 1번과 3번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프레셔 포인트의 역할은 뭐냐면 해당 번호의 어큐뮬레이터를 만드는 데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어큐뮬레이터는 결국 1, 3번 프레셔 포인트에서 만들어지니까 3번은 자동으로 써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왼팔 근의 개념하고도 붙을 수 있지만 오른팔도 플라잉 웨지 개념으로 보면 패닝 모션인 거잖아요. 자, 패닝이 되면 이거는 프레셔 포인트로 따지면 몇 번일까요? 손바닥이 정면을 봤다가 이렇게 패닝이 돼서 열리는 거는 어큐메이터 3번이겠죠? 그럼 라인을 지키려고 근데 팔꿈치를 접는데 우리가 이렇게 접을 수는 없잖아요. 패닝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럼 3번은 자동으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왼손목 코킹을 만드는 거는 팔꿈치가 이렇게 픽업 모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어큐메이터 몇 번이냐는 1번인 거잖아요. 팔꿈치가 접히는 게. 1번만 써지면 왼팔이 근의 개념으로 그냥 매달려만 있으면 1, 2, 3은 자동으로 써지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스윙어는 왜 1번이 생략됐을까요? 오른팔이 수동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얘가 접히는 건 앞에다 밀어놓고 그게 접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생략된 일부 어큐뮬레이터는 미비하거나 부수적일 수 있어서 여기서 생략을 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머신 컨셉하고 이제 붙여서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머신 컨셉에 의하면 왼손은 바닥의 라인을 가리키기 위해서 회전 모션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큐뮬레이터 몇 번일까요? 클럽에서 열리고 닫히는 거.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모션을 하는 거죠. 1번이 써지면 자연스럽게 왼손목 코킹 혼자 못하니까 1번에 의해서 얘는 써진 거겠죠. 그럼 이걸 역순으로 따지면 1번이 먼저 써지면 2번도 자동으로 써지고 맨 나중에 3번이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이 푸시 움직임과 왼쪽이 풀의 움직임에 의해서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